오늘 금요일장 양대지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양대 시장에 들어오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의 매수가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한세 예스24 홀딩스, 티웨이 홀딩스 이 두 가지 지주사주인데요. 24%에서 25%까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 문학계 쾌거가 있었죠. 올해 노벨 문학상을 소설가 한강이 수상했습니다. 발표 직후에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 도서 플랫폼에서 도서 주문이 폭주하면서 한때 사이트 접속이 거의 어려운 그런 폭주까지 있었는데요. 출판사 실시간 베스트셀러에서도 또 한강의 소설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국내 도서 시장에 활기가 불어넣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스24를 비롯해서 한세 예스24 홀딩스, 삼성출판사 같은 종목들이 15에서 25%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경영권 분쟁 조짐입니다. 티웨이 홀딩스 24%가 오르면서 84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대명 소노그룹이 현재 티웨이 항공 경영권 인수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 실질 최대 주주인 예림당 역시도 경영권의 수호 의지가 강하다는 점 소식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곧 분쟁이 가시화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또 거론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의 공개 매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적다라는 분석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추이 뉴스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율촌화학이 18%까지의 강세입니다. 웅진 싱크빅 17% 넘게 상승하면서 2,000원 선 돌파 나오고 있고요. 뒤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장 경동 나비엔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 종목인데요. 보일러 관련주 경동 나비엔 사상 최고가 기록을 하고 있고 인스코비가 9.4%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T주 가운데 DI와 금호전기 5에서 8%, 웅진과 동아 ST가 5%에서 6%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률 종목 봤는데요. 어떤 종목 특징 좀 짚어볼까요? 네, 오늘 이 종목 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가운 반등이죠. 삼성전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정말 끝없는 하락이 있었죠. 사실 8월 달에는 8월 블랙 먼데이 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7만 원대 초반까지 장중에 떨어졌었죠. 그러면서 다시 그 이후에 반등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다 같이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8만 원 살짝 위까지 올라왔었고 다시는 7만 원 초반까지는 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하락을 계속 깊이 하다가 오늘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6만 원,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 종가 기준으로 6만 원 아래까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워낙 많이 떨어졌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훨씬 넘어서면서 반등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나타났는데 삼성전자 그 전까지는 SK 하이닉스와 같은 모습으로 움직이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다가 오늘 반가운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보면 우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이 분위기가 좋았죠. 모건 스탠리에서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은 상당히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AMD에서도 새로운 칩을 공개를 했는데 AMD 칩보다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훨씬 이 성능이 좋고 그리고 여기에서 블랙웰 칩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 HBM에 대한 우려감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물론 새로운 칩 공개로 인한 기대감들이 끝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하락을 했지만 엔비디아가 하락이었다가 장중에 상승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들 나왔죠. 삼성전자도 반도체 분위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HBM에 대한 우려감, 반도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적들 발표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 실적들을 잠재우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쳤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HBM이 납품이 지연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그 HBM 납품은 결국은 될 것이고
그 외에 D램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온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가 매력에 대한, 저가 메리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만 원 아래에서는 기관들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산다라는 점. 물론 이제 추가적인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추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 잘 나와야 되는데, 4분기도 성장세는 계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분기에 어떤 포인트를 기대를 해봐야 되느냐, HBM이 엔비디아에 언제쯤 납품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4분기에 납품이 시작된다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HBM을 빼고 보면 낸드 가격이 4분기에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죠. 낸드가 좋다라 그러면 뭐 물론 SK 하이닉스도 좋고 삼성전자도 좋습니다만 3분기 실적 부진에 대한 부분이 낸드에도 있거든요. 근데 낸드가 좋아진다라는 점, 4분기는 반도체 호황입니다. 전체적으로 D램과 낸드는 좋은데 여기에서 이제는 플러스 알파, 근데 이 알파가 상당히 크죠. 이 알파에 해당하는 HBM 납품이 언제쯤 이루어지느냐가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으로 좀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HBM에 대한 부분들,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하락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이 추세를 돌려세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필요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우려의 정점을 일단 통화를 하고는 있지만 2분기 때 그 HBM 양산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갑작스럽게 3분기는 또 사과문이었습니다. 실적 컨퍼런스 콜,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삼성전자의 HBM 모멘텀 주목을 하면서 기관 저가 매수 들어온다는 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삼성전자 59,900원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의 하락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좀 보시죠. KTNG가 11%까지 급락하고 있는데요. 103,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성한머트리얼스, 한국화장품제조, 일정실업 5에서 7%의 하락입니다. 화장품주의 하락세 눈에 띄고 있고요. HLB그룹주가 양대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서 HLB 글로벌이 6.9%까지 하락을 띄고 있습니다. 가남 신약의 미국 FDA 심사가 지연된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형지 엘리트, 코스맥스, FNF, 3일제약, EM플러스 같은 종목들 3%에서 4%가 하락하면서 중국의 부양책 기대감을 받던 화장품 또 의료 관련주들 오늘장에 하락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상무님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뭐 마찬가지로 중국 기대감 받았었던 섹터 중에 하나죠. 뭐 전기차 관련한 2차 전지, 그중에 대장주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하고 있죠. 물론 단기적인 부분들은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는 로보택시 기대감 가지면서 미국에서 테슬라 분위기도 좋았고요. 국내에서 2차 전지 분위기도 상당히 좋았는데 공개가 됐죠. 실망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왔다라는 점. 뉴스 나오면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냐 조금 나오냐의 차이지, 뉴스 나오면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격언이 상당히 중요한데 뭐 여러 가지 증시 격언 중에 이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다가 굉장히 좀 잘 맞죠.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중국 부양책 관련된 종목들, 오늘 이 하락 상위 종목에서도 화장품주들이 있는데 화장품주들처럼 중국 관련된 종목들 다 같이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본업으로 좀 돌아가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보다 좋지 않죠. 4분기도 시장 컨센서스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낮아져 있는 상태고 사실 그거보다도 못 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랐던 게 단순히 로보택시만은 아니죠. 전기차가 조금씩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 생산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죠. 인도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중국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전기차는 확실히 회복되는 부분들, 속도의 문제지 회복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기차가 회복이 된다. 배터리도 4분기까지 실적은 부진하겠지만 내년에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관이 특히나도 이 2차 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물량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25년도에 전기차
전기차 회복을 바라보고 2차 전지도 회복이 된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도 싸죠. 그래서 좀 부담 없이 좀 아래쪽에서 기관들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무님, LG에너지솔루션은 얼마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고 계실까요? 우선은 42만 5천 원 정도에서 매물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매물을 좀 소화하는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전에 또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들 50만 원 정도까지. 사실 전기차는 2차 전지는 내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좀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실적 발표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창사 이래 첫 비전 선포까지도 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내부적으로 4680 배터리의 양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전기차 업황의 바닥 이후의 회복 가능성들 내년까지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지켜보자. 일단은 매물 소화 필요하다라는 관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예스24가 상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 20%가량 상승하면서 18,12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스24 밀리의 서재 예림당 같이 이런 도서 관련한 종목들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쾌거에 따라서 오늘 강세를 띠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앞타머 사이언스가 바이오 의약품 분석 서비스 확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아스템 캐몬과 MOU를 체결해서 바이오 의약품 분석 개발 사업 확대를 한다라는 소식 나오면서 주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23%까지 급등하는데요. 스맥은 현대 위아의 공작기계 부문 인수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으로 20%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했던 스맥 오늘장 급등세를 펼치고 있네요. 다음 보시면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움직이는데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18%까지 급등을 하고 있고요. SY스틸텍, 현대 에버다임 등등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모처럼 만에 상승을 합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는데 7개 경합주에서 4개의 주에 대해서 좀 우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오늘 긍정적인 재료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움직이고요. 미스터블루가 15.95%의 상승, 에이스테크, 노건 CNI, 컴퍼니 K 같은 종목들 13%, 15%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님, 코스닥에서 어떤 종목 볼까요? 코스닥에서 알테오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염을 토하고 있죠. 상승에 있어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상승 9월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37만 6천 원입니다. 지금 장중 고점은 38만 원도 넘어갔었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바이오주가 물론 금년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수혜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풀리죠. 속도에 대한 문제지 50bp 인하했고 12월에 25bp냐 50bp냐 사실 유동성이 풀립니다.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도 점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계약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겹치면서 바이오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 가장 주도주의 모습, 주도 섹터의 모습들을 최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장이죠. 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을 모두 제치고 알테오젠 시가총액 1위까지 등극을 했는데 바이오시밀러 업체죠. 여러 가지 계약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2031년까지는 이 계약건들에 대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된다. 실적이 올라간다라는 점.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이오 쪽에 굉장히 우호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가 가장 큰데 그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줬던 이유, 실적과 유동성 사실 모두 다 알테오젠의 우호적이고 알테오젠 실적이 나오고 있죠. 계약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만족시키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유동성이 풀리고 최근처럼 계약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 좋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세를 타고 갈 알테오젠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25bp 인하 3년 2개월 만에 피벗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피벗 움직임들 바이오주의 긍정적인 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시면 하락률에 HLB 그룹주가 쭉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남 신약의 미국 FDA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슈 나오고 있는데요. 심사가 클래스 2로 분류가 됐습니다.
있습니다. 클래스 2면 6개월 이내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쪽이라고 하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소식에 따라 HLB 제약 같은 종목도 9% 하락이고요. PNTMS, CIS, 아렌토 테크놀로지 8%에서 11%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나오는 종목들도 역시 HLB 그룹주,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8%의 하락이고요. SFA가 8.5%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파산 신청에 따라서 2차 전지 제조 장비 계약 2건이 중단됐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SFA 주가 오늘장 하락하고 있고요. 포커스 HNS, 영풍정밀 같은 종목들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무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HLB 가장 눈에 띄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가총액 굉장히 높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급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죠. 금년에도 급등락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는 이 간암 신약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대감으로 12월에 주가가 4만 원,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서 3월 달에는 장중 고점이 12만 9천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굉장히 폭등을 했었다가 5월 달에 이 FDA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하한가를 연속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다시 5만 원 아래까지 하회를 했었고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다시 시도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7월에 주가가 10만 원 언저리까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FDA 심사 지연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장중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장중 저점이 7만 원 아래까지 갔었거든요. 마이너스 14.46%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대까지 좀 줄여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은 사실은 오늘도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내일도 기대감이 나올 겁니다. 다음 거래일에도 기대감은 나올 텐데 주가의 변동성은 상당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요. 결론은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당히 좀 높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급락 이후에 최근 들어서 그동안에도 패턴도 그렇지만 급락 나오고 나서 며칠 있다 다시 급등 며칠 하고 또 쉬다가 또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패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다시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은 상당히 좀 조심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추세를 이탈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서 소외됐었던 HLB 악재와 함께 오늘장 10%까지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위아래 변동성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무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정식 상무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